자, 이제부터는 강의 노트에서 우리가 중간에 스탑한 게 뭐냐면은 이제 PSC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 그 전에 이제 사진으로 먼저 보고 정리를 하자 이런 뜻입니다. 첫 시간에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지만 원형 긴장과 선형 긴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원형 긴장 술통 얘기했죠. 술통.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에 이거는 컬린스 미첼 책에 있는 그림인데요. 요건 사진은 이제 현장 사진이고, 예전에는 다 이렇게 했습니다. 쉘 구조의 이제 훅 방향으로 원형 긴장 돌리고, 그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는 직선으로 갔죠. 벽체. 그 다음에 대부분 여기서 한번 끊었어요. 이렇게 한번 끊고, 그 다음에 돔을 넘겨갔는데, 이거는 이제 원형은 아니죠. 곡선입니다. 이건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선은 선인데 직선은 아니다 이런 뜻이고, 원형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선형 중에 얘는 직선, 얘는 곡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현장을 가 보시면은 직선의 선형 인장이 이제 벽체에 올라오는 게 여기 정착구가 있고 이쪽으로 휘스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곡선형으로 대강 세 방향으로 있어요. 이쪽 방향 하나, 이쪽 방향 하나, 또 이쪽 방향 하나. 그리고 거푸집 여기 있고. 그러면 이런 거 시공할 때 워커빌리티 이슈가 있겠죠. 너무 질고 워커빌리티가 크고 이러면 이제 막 흐를 거고. 너무 안 좋으면 이제 이게 시공이 어렵고. 그래서 시공이 만만치가 않다. 여기 사람 이제 여기 뭐 관리하고 있죠. 여기 사람 올라가 있고. 자, 대부분 이렇게 하다가 우리나라 원전은 이제 이렇게 한 바퀴 그냥 돌린다 그랬어요. 이제 중간에 한번 안 끊고 그냥 후딱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봤어요. 제가 이분 두 분 다 만나봤는데 컬린스 교수님, 미첼 교수님. 미첼 교수님이 컬린스 교수님의 제자야. 예. 이분이 조금 더 젊은데 컬린스 교수님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저분이 아무튼 우리 토션 공부할 건데 나중에 토션 이론을 꽤 많이 정리하신 분이고 이 제자들이 미첼 교수님이 압축장 이론이라는 거를 개발했고 그 다음에 백희호 교수님이 미첼 교수 후배인데 그분이 그 이론을 더 정리해서 수정 압축장 이론이라는 것을 또 논문을 내고 해서 그게 캐나다 설계 기준에 전단 설계 기준에 들어갔고 그게 아쇼토 LRFD의 Modified Compression Field Theory라는 이름으로 아쇼토 LRFD의 전단 설계 기준으로 들어갔어요. 그런 거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2차 교육에서 전단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배울 건데 ACI의 강도 설계법에 일반적으로 하는 PSC 전단 공부하고 두 번째 유로코드형의 우리 한국의 콘크리트교 설계 기준 한계상태 설계법의 전단 설계법 세 번째 아쇼토의 전단 설계법 왜냐하면 우리가 해외 프로젝트 나가면 아쇼토 설계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단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해외 나가서 우리가 먹고 살려면 예? 유로코드 해줄게 그리고 유로코드 해야 되고 아셔터 우리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빌딩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후발 주자니까 할 수 없어요. 세 배로 공부해야 돼. 그래야 해외 나가서 뭐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전단 공부할 게 좀 깁니다. 어쩔 수 없이 휨이나 이런 거는 설계 기준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전단은 많이 차이가 나요. 예. 그때 가서 다시 공부하고 아무튼 그런 뭐 유명한 분들이에요. 또 두 분 다 신사야. 사람이 좋아. 이렇게 보면 아주 이제 여유롭고 아주 인품들이 좋은 분들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얘기한 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게 뭐냐면은 여기는 콘크리트 타설을 했고요. 여기는 교량인데 교량 복부예요. 복부인데 여기는 콘크리트 타설을 했는데 여기는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이거는 풀 스테이징 메소드라는 걸로 2차 교육에서 이제 공부할 건데 여기까지 콘크리트 타설하고 여기 정착구 있고요. 네, 새로운 게 시작이 되는데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교량에서 교량뿐만이 아니고 일반 구조에서 건축도 마찬가지고 복부에
덕트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요 철근이 전단 철근이면서 정착구 보강 철근이에요. 두 가지 역할을 다 합니다. 어떤 9장에서, 7장에서는 전단, 9장에서는 정착구 설계, 그 공부할 건데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요. 굉장히 촘촘하죠. 굉장히 촘촘합니다. 그 얘기 이제 그때 가서 자세히 할 건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포스텐션이든 뭐든지 간에 콘크리트 타설을 했는데, 이 긴장재가 콘크리트 단면 안에 있어요. 내부 긴장재야, 내부 긴장재.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하고 나면 안 보인다라고 그랬어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 그래서 3장에서 공부할 건데, 그라우트가 잘 됐는지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아무튼 내부 긴장재, 내적 긴장이다. 또 한쪽 방향으로 길기 때문에 시공이음면이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예를 들어 교량이 이쪽으로 한 300m다. 그럼 한 300m를 한꺼번에 치기가 어려우니까. 게다가 풀 스테이징 메소드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밑에 동바리를 300m를 다 대질 않아요. 한 경간 한 경간 이렇게 계속 써. 그게 더 싸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겠지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공이음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표면의 처리가 중요하죠. 치핑을 해야 돼, 또 뭐. 울퉁불퉁하게 하려고. 그런 거 다 전단 마찰에 관련된 건데, 그런 거 다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튼 긴장재가 콘크리트 하면 안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안에 기름을 채우든, 뭐, 그라우트 재료를 하든, 안에 넣는 것, 그거에 비해서 외부 긴장재는 밖으로 뺀다 그랬습니다. 콘크리트, 이건 박스 단면인데, 박스 단면에, 박스 아니에요. 내부. 내부인데, 콘크리트 단면에 밖으로 뺐는데, 이거는 제가 처음 본 외부 긴장재에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1994년에 제가 처음 봤어요. 93년입니다. 93년에 프랑스의 노르망디교를 시공하고 있는 현장을 갔어요. 노르망디교가 유명한 거는 이 사장교예요. 사장교 구간이고 복합 사장교고 되게 재밌어요. 그게 이제 2차 교육에서 또 사진 보여줄 건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ILM이고 여기서부터는 캔틸레버 공법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강구조고 뭐 이렇게 굉장히 복합적인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가 들어간 교량인데 그때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사장교였어요. 1등. 지금은 한 5등쯤으로 밀렸어요. 경관 길이가 제 기억에 800 몇십 미터에서 860m쯤 돼요. 인천대교보다 더 길어요, 이게.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긴 사장교였어요. 한때. 갔더니, 이쪽에 ILM 구간이 있었는데, 가봤더니 긴장재 배치가 이렇더라고. 격벽이 두 개가 있고요. 중간 격벽이 중간에 두 개가 있고, 여기 지점 위치는 도심 위치에서 경사져서 내려오고 수평으로 간 다음에 다시 올라오죠. 우리가 했던 예제하고 똑같습니다. 배치가 외부 긴장재로 이렇게 배치가 된 그런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은 긴장재 여기 5개, 이쪽에도 5개가 있죠. 얘가 평행하게 가고 있습니다. 평행하게. 그러니까 계산상 하나로 칠 수도 있죠. 곱하기 5 하면 되니까요. 이쪽에도 있으면 곱하기 10 하면 되고, 계산을 하나로 할 수도 있다. 저렇게 되면. 이해가 되시죠? 편심 다 똑같고 이러니까. 게다가 긴장력도 이 10개가 똑같으면, 그럼 뭐 곱하기 10 해서 그냥 간단히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례는 서해대교인데, 서해대교도 외부 긴장재를 썼는데, 한국의 외부 긴장재를 쓴 첫 번째는 서해대교보다 공사는 조금 빠른 게 강변북로입니다. 서울시에. 서울시의 강변북로에 대충 마포 거기 지나가는 구간, 서호교라는데 이제 거기하고, 중모교라고 해서 좀 더 이제 동쪽으로 가서, 이제 이 마장동 가는, 아니, 저 성동구 쪽 가는 그쪽하고가 거기가 이제 익스터널 텐던을 처음 쓴 현장이에요. 물론 시민들은 모르지. 자동차 타고 맨날 강변북로 다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서해대교
이제 시공상 이제 시차가 있어서 그런데 서해대교의 PSM 구간이라고도 하고요. 프로그레시브 뭐 세그멘탈 어쩌고 저쩌고인데 세그멘트 교량입니다. 세그멘탈 조립식이에요. 그래서 세그먼트 접합면이 여기 까만색으로 보이죠. 이렇게. 까만색으로 보이는 데가 한 세그먼트 한 세그먼트 접합한 부분입니다. 이건 스팸 바이 스팸 메소드인데 이제 2차 교육에서 교량공법에서 볼 건데 이거는 한 세그먼트당 긴장재 내려오는 데가 하나씩 붙어 있어서 각도가 다 달라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각도가 하나당 각도가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다 계산해야 돼. 이 케이스에는. 어찌됐든 이런 게 외부 긴장재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긴장재 파단이 발생했던 정릉청교예요. 정릉청교는 내부 순환도로인데 서울시 내부 순환도로인데 이 구간이 고려대 앞에 있는 정릉천을 지나가는 구간입니다. 이거는 현장 타설 콘크리트예요. 서해대교는 프리캐스트고 요거는 현장 타설이라서 얘는 여기 있는 거는 그냥 시공 이음면이에요. 시공 이음면이고 여기 보이는 것은 거푸집 됐던 자리가 보이는 거고 하나로 타설한 거예요. 일체로. 그런데 요 구간에는 한 번 꺾었죠. 한 번 꺾고 저쪽에 정릉천교에 딴 데 가면 두 번 꺾은 데가 있어요. 두 번 절고 그러면 노르망디교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 예제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경관 길이에 따라서 한 번 꺾을까 두 번 할까 이건 설계자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운데 이제 어버트먼트가 있고 이제 한 번 꺾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요 중에 하나가 끊어졌어요. 예? 끊어져서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도 교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에서 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3주 전쯤인가 이제 서울시설공단에 회의가 있어서 갔더니 요즘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 교체에 대해서. 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쓸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교체하는 게 경제적일까? 끊어질 때까지 보고 있다가 끊어진 다음에 교체할까? 뭐 이것도 큰 이슈예요. 저는 미리 교체하지 말고 끊어지면 교체하라 라고 이제 추천하는데 불안한 분들은 야 미리 교체하자 이런 거고 그러려면 미리 이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가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이슈로 이제 테크놀로지가 뭐 발전하고 있는 거죠. 어찌됐든 오늘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렇게 외부 긴장재 쓴 사진을 같이 보고 싶었어요. 그랬을 때 서해대교인데 정착구 쪽이 어떻게 생겼냐. 정착구에 여기에 이제 다이프램이 있고 사람이 지나가도록 구멍은 뚫어놨죠. 유지관리로. 사람이 여기로 들어가요. 여기로 들어가서 박스 단면에 안에 들어가서 찍은 사진이 아까 서해대교 이렇게 돼 있는 그 사진이었어요. 정착구가 여기 있고 여기도 역시 파란색의 페인트가 칠해져 있죠. 자세한 거 그 뒤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잭으로 지금 뭐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밑에도 이제 당겨놓는 긴장재가 있기 때문에 잭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외부 긴장재가 보수 보강용으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없는 교량인데 저쪽 외관교라고 불렀던 저기 경상북도의 외관에 있는 다리인데 이게 이제 PC빔인데 PSC빔인데 이제 성능이 떨어지니까 외부 긴장재를 추가를 한 거죠. 외국의 이스터널 텐던으로 보수 보강용으로 쓴다. 이 경우에는 이제 언번디드 인터널의 내부의 비부착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세븐와이어 스트랜드에다가 피복을 씌우고 안에 기름칠을 내서 비부착하는 케이스고 그 사례를 여기 보여주는 겁니다. 쉘 구조인데 여기 비부착이래요. 그 다음에 설명할 거는 현장 타설이냐 프리캐스트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 현장은 구량촌교고 설계는 유신에서 그 당시에 했고 이 프리스트레싱은 그 당시 VSL 코리아에서 했습니다. 지금 다올 ENC라고 하는 이 교량이 굉장히 유명한 게 높이가 60m인데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교각이 얇기로 소문난 교량이에요. 이 교량이. 뒤에 가서 또 설명할 건데 여기 가운데에 잘라져 있어요. 이게 교각이. 하나가 아니고 가까이 가서 보면 여기 두 개로 잘라져 있는데 그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이 교량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이 롱칼럼 쪽이라서 이거 설계가 적절했느냐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일을 하자 그래서 같이 일을 했어요. 그때 요거 담당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이 지금 DM 엔지니어링의 조경식 사장이 이걸 설계하신 분이고 그 위에 김우종 사장님이 계신데 그분들이 설계한 거예요. DM에 계신 분들이 유신에 계시다가 나와서 한 그 팀이 하신 건데 그때 이제 아무튼 VSL 코리아하고 유신하고 해서 같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거는 현장 타설 FCM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100m예요. 그래서 100m죠? 100m. 50m를 가는데 한 세그멘트씩 콘크리트 타설이 나갑니다. 그러면서 요 거푸집 있는데 콘크리트 타설하고 포스텐션이 가고 조금 더 앞으로 나가서 콘크리트 타설하고 붙으면 또 포스텐션이 가고 그러니까 여기 지나가는 쉬스는 빈 구멍이 굉장히 많은 거지. 그냥 앞으로 지나가야 될 거니까.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하는 현장 타설 PSC다. 물론 캔틸레버 공법인지 금방 압니다. 뭐로 하냐면 딱 보면 맨 끝에 캔틸레버 끝에 대릭 크레인이 있어요. 양쪽에. 대릭 크레인은 요 위에서 드는 크레인이에요. 양쪽에 얘가 들고 거푸집을 들고 있어야 돼요. 콘크리트 타설하면 이 무게도 다 버텨야 되는 거고 양쪽에 두 개가 있어요. 대릭 크레인. 자, 이렇게 보면은 이거 현장 타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면은 프리캐스트를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프리캐스트로 처음 한 거는 서울시 내부순환도로인데 1993년에 FCM 공법으로 한 데가 홍제천교예요. 지금 어디냐면은 이거 한강 북로로 이렇게 따라가다가 성산대교가 이제 한강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내부 순환도로 이렇게 도는데 바로 그 구간입니다. 지금은 홍제천교인데 옛날에는 북부간선도로 공구라 그래서 그거를 줄임말로 북간도 현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회사에 딱 들어갔더니 이 과장 이러고 너 북간도 현장 갈래? 그래서 북간도요? 아니 북간도 중국인가? 그게 아니고 북부간선도를 합쳐가지고 줄여서 북간도라 그래가지고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 현장인데 FCM 공법이고 보시다시피 한 세그멘트 미리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을 합니다. 요 공법으로 시공하고 있는 과정을 2차 교육에서 70장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2차 교육에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런칭 트러스 운영하는 것도 시공상 꽤 중요한 이슈고 제가 이 현장에서 일을 했었어요. 이 현장에서 일한 게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았다는 얘기를 가끔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했던 세그멘탈 FCM 현장이었고 이거의 설계를 유럽식으로 설계를 해서 제가 그때부터 유럽식의 설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프리캐스트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 강의 노트로 돌아서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사진을 다 봤어요. 놓고 이제부터 정리를 좀 해보자. 이게 PSC 분류 서큘러냐 리니어냐 뭐 다 이제 머리에 떠오르죠. 원형 긴장이냐 선형이냐인데 이게 직선이냐 곡선이냐 뭐 용어를 우리가 명확히 하자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프리텐션이냐 포스텐션이냐
다 알아, 이제는. 프리텐션, 포스텐션 다 아시고요. 세 번째, 미케니컬 앵커리지를 쓰냐, 반드 트랜스포드 앵커리지를 쓰냐. 담구 정착 혹은 기계적 정착이냐, 부착으로 정착을 시키냐. 긴장재와 콘크리트 사이를요. 첫 번째는 뭡니까? 포스텐션이에요. 포스텐션이면은 미케니컬 앵커리지죠. 담부에서 정착구, 덩어리가 있었어요. 기계적인 정착을 하는데, 프리텐션이면은 본드야. 본드가 아니고, 본드가 해가지고, 이러면 소리가 해롱해롱하고 이런 거 아니고, 반드라고, 영어로. 부착으로 힘이 전달되는 정착이다. 예. 그래서 프리텐션이면 반드죠. 부착으로 정착이 되는데, 정착구 얘기예요, 이거는. 마지막 부분. 네 번째, 내부 긴장제냐, 외부 긴장제냐. 내적 긴장이냐, 외적이냐. 인터널 프리스트레싱이냐, 익스터널 프리스트레싱이냐. 우리 사진 봤어요. 긴장제 밖으로 빠져나오고 뭐 이렇게 있는 거. 내부 긴장제, 외부 긴장제. 이제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위로 다시 돌아오면 미안하지만, 선형이냐, 곡선이냐에서 정리를 해보면, 프리텐션은 곡선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죠? 프리텐션은 무조건 선형이야. 원형도 안 돼요. 근데 포스텐셔닝은 다 되죠. 포스텐셔닝은 다 된다. 생긴 모습이. 예. 자, 이 4번으로 다시 돌아가면 익스터널인데 프리텐션이야. 말이 돼, 이게? 이것도 잘 안 되죠. 그죠? 외부 긴장을 나오는데 프리텐션,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외부 긴장을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외부 긴장은 전부 포스텐션이다. 자, 5번 반디드 텐던이냐, 언번디드 텐던이냐.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죠? 우리 상상을 해보자 그러면서 프리텐션이면 100% 부착이에요. 예? 근데 포스텐션이면 어떻게 되죠? 포스텐션이면은 그라우트를 채우자, 반디드죠. 기름을 채우자, 언번디드요.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안을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부착과 비부착을 선택할 수가 있다. 5장에서 공부할 건데, 5장이면은 이제 이 두 번째 교육이라서 너무 멀어서 미리 얘기하면, 부착 긴장제가 구조적으로 장점이 있어요. 항복을 할 수 있습니다. 위치별로. 부착이 되기 때문에, 모멘트가 최대인 데에서 긴장제가 부재가 파괴될 때 항복을 해서 연섬거동을 해요. 근데 비부착으로 하면 얘가 전체 긴장제 포스가 똑같아. 다 미끄러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대 모멘트 위치의 긴장제 긴장력하고 모멘트가 빵인 위치의 긴장제 긴장력하고 똑같아. 예? 그래서 평균을 계산하는 게 4장에 나오는데 우리 이제 4장 공부할 때 그래서 평균값으로 계산합니다. 부착됐다고 치고 계산한 다음에 평균값을 써. 기름칠해가지고 풀어졌으니까. 그래서 그 부재 파괴될 때는 얘가 항복을 안 해. 낮은 상태야. 모멘트가 최대인 위치에도 긴장제가 항복을 안 해. 그거는 철근 콘크리트의 과보강 단면하고 비슷해요. 철근 콘크리트 때 어떻게 배웠죠? 파괴 때 철근이 먼저 항복하고 콘크리트가 파괴돼야 연성거동으로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철근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고 최대 철근비 어쩌고 저쩌고 따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안 되는 거지. 얘가 항복을 안 해. 콘크리트가 먼저 깨져. 그래서 취성 파괴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왜 해? 교체가 가능하니까 그렇지.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교체가 가능하니까 그 장점이 큰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장점을 볼 것이냐가 이게 이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단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번디드, 언번디드 했고, 프리캐스트냐, 캐스트 인플레이스냐, 다 이해하죠? 현장 타설이냐, 미리 만들었느냐.
또 완전 프리스트레싱이냐 파셜 프리스트레싱이냐, 사용화 중 상태의 균열을 허용하고 있다. 부분 긴장이라고 그랬어요. 파셜 프리스트레싱. 교량에서는 보통 허용하지 않는다. 해상 교량이면 더욱더 균열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우리가 현장에서 일할 때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그때 혼동하지 말자. 이게 뭐 사랑의 짝대기처럼 얘가 일로 갔다 저로 갔다 막 이러는데 이 관계를 잘 이해하자. 이런 차원에서 정리를 하자 그랬습니다. 교과서에 제가 이 두 개의 사진은 넣고요. 교과서는 흑백으로 되어 있지만 뭐 강의 노트는 컬러로. 자, 프리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분류까지만 하고 시간 딱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영국의 BS 코드는 지금은 유로 코드라고 부르지만 영국 사람들이 콘크리트 구조에 대한 기여도가 높긴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초창기에 영국 사람들이 많은 거를 기여를 했어요. 영국 개발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해서 그건 인정.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옛날에는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기여를 많이 했어요. 아무튼 브리티시 스탠다드의 800 파트 1에 보면은 프리스트레스 수준을 클래스 1, 2, 3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우리는 위에서 두 가지로 말했죠. 풀 프리스트레싱이냐 파셜이냐 둘인데 여기는 이제 셋으로 구분해 놨고, 우리나라 설계 기준의 강도 설계법 기준이나 미국의 ACI 코드에도 세 개를 해놨어요. 세 개로 비균열이냐 비균열 등급, 부분 균열 등급, 완전 균열 등급 셋으로 했는데 얘네 둘을 합한 게 여기 부분 프리스트레싱이죠. 둘을. 그래서 요거 이제 6장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파트 2에서 2차 교육에서. 그래서 교량은 비균열 등급만 쓴다. 균열 없게. 그러나 구조물의 환경 조건이 좋으면 부분 균열 등급, 완전 균열 등급.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건축에서 파셜 프리스를 쓴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왜냐하면 1.7에 이 얘기 하려면 이거 한참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그 첫 번째 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있지? 첫 번째 어디였나? 네. 여러분들한테 우리 그 단톡방을 개설하고 이제 첫 번째 이 과제를 일단 배포했어요. 잠깐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말로 쓰는 문제를 3개쯤 해보시라. 첫 번째는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와 철근 콘크리트의 구조적 거동 특성과 차이를 정리해봐라. 이거는 교과서의 연습 문제 1-3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두 번째, 프리텐션하고 포스텐션 공법의 특성과 장점, 단점을 정리해보자. 세 번째, 이건 아직 공부 안 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하중 단계를 구분하고 설계 시공에서 각 단계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 검토해야 될 사항을 정리하자. 여러분들도 기술사 시험 공부할지도 모르니까 말로 쓰는 거. 제가 이런 문제를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엔지니어가 이걸 잘해야 돼. 네? 커뮤니케이션 잘해야 되고 프레젠테이션 잘해야 되고 남을 설득하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엔지니어일수록. 정치인만 이거 하는 게 아니고 엔지니어일수록 더 이게 필요해요. 그때 제 경험은 이래요. 제가 이제 학생 때, 고등학생 때 수학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으로 공부 많이 했어요. 수학. 거기 수학의 정석에 처음에 이제 설명하고 예제가 있고 그 밑에 유제가 있었어요. 유사한 문제 한번 풀어봐라. 보면서 이렇게 따라가.
그 다음에 한 챕터별로 이제 연습 문제가 있었는데, 연습 문제가 두 세트가 있었어요. 한 세트가 있었고, 그 뒤에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심화 문제 같은 거야. 어려운 문제들.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공부를 다 하고, 연습 문제는 풀어보는데, 심화 문제는 풀지 마라. 그랬어요. 하지 마라. 그리고 이 책을 다 공부하고 나서 몇 달 뒤에 다시 그 문제를 풀어봐라. 그럼 풀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해봤더니 진짜 그래. 예, 한 단어 공부하고 연습 문제는 풀었는데 심화 문제는 못 풀겠더라고. 너무 어려워. 얘는 못 풀겠어. 아이, 포기. 그래 놓고 끝까지 공부한 다음에 몇 달 뒤에 다시 풀으니까 풀리네. 이게. 왜 풀리는 줄 알아요? 그 사이에 내가 성장을 한 거야. 이 얘기를 내가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이제 초보에서 이제 몇 년 안 된 분들이지만 이제 뭐 좀 뒤에 5년, 10년 뒤면 이제 고참이 되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시스템도 정하고 그때 하나하나에 대한 것들이 탄탄하게 지식으로 쌓여 있어야 그때 가서 뭔가 결정할 때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거죠. 하나하나에 대한 지식이 탄탄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거 결정할 때, 이 사상누각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이야.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이 판단의 근거가 너무, 기초 없이 판단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거 하나하나를 여러분 스스로 정리를 해보세요. 문장을 만들어서, 요것을 써보세요. 예.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뭐 구조기술사 시험 보고 그러더라도 뭐 저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꼭 이런 문제는 안 나오지만 당신이 했던 현장 일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일의 그 문제를 설명하고 당신이 해결했던 방법을 설명하시오. 이런 것도 잘 나와요. 기술사 시험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써야 되는데 그때 한 아이템의 용어를 정확하게 기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채점하는 사람이 보고, 이 친구는 뭔가 좀 안 해. 이런 거지. 엉뚱한 용어를 갖다 쓰거나, 뭐, 장단점에 대해서 또 엉뚱한 거 써놓으면 일단, 이거지 뭐. 그냥. 그게 지식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훅 떨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쌓여서 지식이 단단하게 뭉쳐서 이게 작동을 하는 거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좀 유치한 것 같더라도 이런 것을 스스로 자기가 써보고 문장을 만들어 보고 이게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영남대학에서 오래됐는데 한 15년도 넘었는데 학부장을 할 때 신입생들의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랬을 때 한 학부모님이 저한테 질문이 있는데 우리 애가 토목공학과에서 공부를 잘 하려면은 고등학교 때 무슨 과목 성적이 좋은 게 유리합니까? 내가 뭐라 그럴게? 국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학이 아니고, 물리가 아니고 국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국어가 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커뮤니케이션 문제고, 아무튼, 그래서 이 문장을 만들어 보고 하는 게, 그래서 AI를 이용하는 게 모르겠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자신의 이 능력을 키우는데 걔를 비서로 잘 이용하는 건 좋은데 걔한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게 내 발전에 좋은 건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이 계산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했던 예제하고 이제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경간 길이가 다르고 조건이 달라요. 이것을 세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봐라. 세 가지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 가지의 계산 컨셉을 이해하자는 거예요. 이 계산을 해가면서. 해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고. 한 가지 얘기할 거는 제 교과서를 보면 뒤에 해답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해답이 있는데, 그때
우리 대학원생이 이게 해답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가 자중을 내가 이게 포함해서 하중이 얼마다 그랬는데, 이 친구가 하중을 빼고 계산해서 계산할 때 자중을 추가했어, 여기다가. 그렇게 계산해야 뒤에 있는 답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여기에 있는 등분법 활하중이 이거고 집중하중이 이건데 자중은 추가하세요. 그죠? 자중은 추가해서 계산해서 추가해서 등분법 하중이지 자중이니까 그렇게 계산해서 뒤에 있는 정답하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에 대한 언제까지 내라 이런 거는 뭐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부를 해야 요 3번 문제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다 각자 업무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뭐 내라 뭐 안 내리면 난 멱살 잡고 뭐 이런 거 아니니까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이번 수업하는 기간 중에만 언제든지 내시면 그때 제가 체크해서 돌려드릴게요. 그렇게 자기 편한 시간에 맞춰서 하면 되고 숙제 또 나옵니다. 지금 1장 공부했으니까 1장 숙제고, 뭐 2장 공부하면 또 2장 또 정리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질문은 아무 때나 하셔도 돼요. 중간중간에 하셔도 되고, 아까 우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또 질문 있고 그랬었는데, 예, 오늘은 이제 시간이 꽤 지나서 이제 그 녹화는 끝내고 추가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어요. 예. 예. 그 얘기를 안 했구나. 그거까지 그럼 할까? 예. 왜냐하면은 예제는 중앙경관에서 계산을 하라 그랬는데 요 과제는 4분의 1 위치가 여기에요. 예, 여기. 예, 그러니까 자꾸 어떤 많은 교과서에서 여기만 하라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다음에 할 줄 몰라. 그래서 내가 바꾼 거야. 여기를 해봐라, 여기. 그러면 모멘트도 요 위치에서 구해야 되죠. 그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 외부 하중에 의한 모멘트를 여기 위치로 해서 계산하면 되고, 그리고 편심도 요 위치로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편심이 2가 있으면은 여기는 비례식으로 계산하면 되죠. 여기 편심 구해야 되고, 그죠? 예, 여기 편심 구하고, 로드 밸런싱 컨셉으로 하려면은 등분포 하중 상향력 있고, 그죠? 이거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자중은 또 등분포 하중이니까. 그거에 의한 모멘트를 4분의 1 위치에서 구하면 되는 거죠. 야,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제부터는 스스로 해보세요. 해보면서 고민도 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습을 하자는 거예요. 습. 예, 습을 해야 내 거가 된다. 네, 거기까지 추가 설명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걸 뜨는 수기로 상관없어요. 손으로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워드 프로세서를 해서 파일로 갖고 다닐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손으로 다 해서 스캐닝 하셔도 좋고 아무렇게나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